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. 하지만 자전거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. 자전거 전용 도로는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요. 지역 자전거 도로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자전거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선 오영열 의원을 만나봤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기후위기 문제가 있는데요. 이 자동차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제 뭔가 자동차 매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사실 자전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뭐 모든 시민들이 경험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게 있고요. 자전거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교통 수송률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서만 이제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통계치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보통 3%를 못 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OECD 가입국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 수준입니다.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자전거 타지 말라고 도시 설계를 해놓은 느낌이긴 하거든요. 소위 말해서 자전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. 유럽이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왜 타야 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국영수 수업 받듯이 그 나라에서 수업을 받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자전거를 꾸준히 타는 게 있는 반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자전거 이용률이 안 늘어나는 이유에 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은 발을 땅에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외국 사례로서는 발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신호가 걸렸을 때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작은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보면서 좀 그런 아기자기한 것들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사실 가장 베스트는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좀 작은 것부터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. 그 진관동에 모짜리꼴이라는 큰 호수 부지라고 해야 될까요? 호수를 끼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되게 낙후되어 있었어요.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거기를 뭔가 개선하겠다는 것도 없었는데 그곳을 이제 관리하고 계시던 어떤 그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작은 도서관 관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허심탄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총 어떻게 하면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좀 큰 금액의 액수를 끌어와서 그 부지를 크게 잘 이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모짜리꼴이 이제 그 잘 완공됐다는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주민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뿌듯했고 뭔가 의정생활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이지 않나 싶습니다.